1장 봄. 우연이라는 이름의 시작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도 그랬다. 2024년 3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던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입사 3년 차, 아직 주니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이. 회사 생활은 그저 그랬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월급을 받기 위해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다. 금요일 오후 3시, 나는 노트북을 들고 회사 근처 카페 봄날로 향했다. 2층짜리 작은 카페로 평일 오후면 언제나 한산했다. 그래서 좋아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해야 했지만 손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지마다 연분홍빛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메리카노는 이미 미지근해졌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슬라이드 17장, 아직 반도 못 만들었다. 띵동 카페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봤다. 키가 큰 남자였다.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다. 회색 코트에 청바지,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은색 백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며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다 내 쪽을 봤다. 정확히는 창가 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 틈으로 그가 보였다. 역광 속에서 실루엣처럼 1초, 2초, 3초. 얼마나 오래 눈이 마주쳤을까? 분명 몇 초에 불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지? 방금? 커피를 받은 그는 자리를 찾아 천천히 2층으로 올라왔다. 2층엔 나를 포함해 손님이 3명뿐이었다. 창가 쪽에 빈자리가 여러 개였는데 그는 하필이면 내 맞은편 테이블 2개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같은 창가였다. 그가 가방을 내려놓고 앉는 순간 다시 한번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엔 둘 다 웃었다. 어색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웃고 고개를 끄덕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교감 속에서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 같은.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그 사람 생각을 했다. 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떠올랐다. 화요일 오후 나는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핑계는 있었다. 작업할 게 있으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같은 자리. 금요일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그는 오지 않았다. 그렇지. 올 리가 없지. 실망한 나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띵동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같은 회색 코트, 같은 백팩. 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를 봤다. 이번엔 놀란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번 주에도 여기 계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우연이네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저도요. 어색한 침묵배가 웃으며 말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혼자 앉기엔 좀 민망해서. 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준혁이었다. 나보다 2살, 많은 30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주로 브랜딩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카페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오히려 일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히면 여기 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이야기.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작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 헤어질 때 그가 물었다.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또 우연히 마주칠 것 같긴 한데.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주말이면 한강을 걷기도 했다. 4월 초 벚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벚꽃이 완전히 피어 있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나무 가득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눈처럼 흩날렸다. 벚꽃 터널 아래를 걷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봄의 절정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벚꽃 잎이 비처럼 쏟아졌다. 우리 주변으로,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나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다. 준혁도 같은 행동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다. 처음엔 손등이 스쳤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닿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손을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렇게 걷는 거 오랜만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벚꽃 터널 아래를 강변을 따라 해가 질 때까지.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시켜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럴까요? 네, 꼭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웃고 있었다.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행복이었다. 2장 여름 약속이라는 이름의 믿음.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고 옷차림은 가벼워졌다.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났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한강에서, 때로는 영화관에서. 연인이라는 말은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다. 다음 주말에 바다 갈래요? 준혁이 물었다. 우리는 그의 작업실 근처 선술집에 앉아 있었다. 바다요? 네, 날씨도 좋고 사람도 아직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 나는 바다를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었다. 파도 소리, 짠바람, 모래사장의 감촉 모두 좋은 기억들이었다.
6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는 양양으로 향했다. 새벽 6시, 준혁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는 한산했다. 창문을 조금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졸리면 자도 돼요. 준혁이 말했다. 괜찮아요.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운전하는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준혁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다고 했다. 베이스를 쳤다고. 대학 때까지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내가 물었다. 가끔요. 그래도 디자인도 좋아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는 준혁의 옆 얼굴을 봤다. 운전대를 잡은 손, 집중하는 눈빛. 이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9시쯤 도착했다. 양양의 한 작은 펜션 떡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짐을 풀고 나오니 이미 모래사장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들어가 볼까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모래사장으로 걸어갔다. 바닷물은 차가웠다. 6월의 바다는 아직 완전한 여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발목까지만 들어가 파도를 맞으며 웃었다. 바지를 걷어 올렸지만 결국 다 젖었다. 준혁이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자 나도 똑같이 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깔깔거리며 웃었다.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쉬었다. 오션뷰 카페였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었다. 물회와 회, 그리고 소주. 준혁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나는 웃었다. 거짓말. 진짜예요. 그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간 거고. 저도요? 정말, 네. 저도 혹시나 싶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술이 조금 취한 탓인지 얼굴이 빨개졌다. 밤이 되자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누웠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얼거렸다. 준혁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한 걸로 할까요? 나는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별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짝였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발코니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3장, 가을, 균열이라는 이름의 예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9월이 되자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더 높아졌다. 처음에는 몰랐다. 아니,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손을 잡았고 여전히 웃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8월 말부터 준혁에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한 스타트업의 전체 브랜딩 작업이었는데 규모도 크고 기간도 촉박했다. 준혁은 거의 매일 밤을 새웠고 주말에도 작업을 했다. 미안해. 이번 주는 진짜 못 볼 것 같아. 괜찮아.
일 먼저 해. 중요한 프로젝트잖아. 다음 주엔 꼭 볼게.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비슷했다. 만남의 횟수가 줄었다. 매주 보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새 한 달에 한두 번이 되었다. 메시지도 줄었다. 답장이 늦어졌다. 때로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답이 왔다. 어제 잠들어 버렸어. 미안. 아니야.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말로. 나도 회사 일이 바쁜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달랐다.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준혁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10월 초 오랜만에 만났다. 북한산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다. 정확히는 내가 제안했고 준혁이 미안한 마음에 그러자고 한 것이었다. 단풍은 아름다웠다. 빨강, 노랑, 주황, 온 산이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다. 요즘 좀 바쁜 것 같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일이 좀 많아. 그게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 뒤에 장난스러운 말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 보러 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걸었다.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이상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감정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 저기서 쉴까요? 준혁이 벤치를 가리켰다. 앉아서 준비해온 김밥을 먹었.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준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몇 개 먹다가 포장을 다시 싸버렸다. 준혁 씨, 우리 괜찮은 거 맞죠? 그가 나를 봤다.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다.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답이 무서웠으니까. 그날 헤어질 때 포옹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의무감으로 하는 다음에 또 보자. 연락할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다음이 올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끝나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후로 준혁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메시지가 2주에 한 번이 되었다. 내용도 짧았다. 잘 지내? 응, 너도. 프로젝트 언제 끝나? 이번 달 말. 힘내. 고마워.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하루 일과를 공유하지 않았다. 재밌는 일이 있어도 메시지하지 않았다. 그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부담스러울까봐,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11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나무 잎은 다 떨어졌고 거리는 황량해졌다. 마음도 그랬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시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3번 울렸다. 4번, 5번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미안, 지금 작업 중이야. 내일 연락할게. 하지만 다음날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사장, 겨울.
이별이라는 이름의 선택. 12월이 왔다.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다. 준혁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11월 중순이었다.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보지 못한 셈이었다. 메시지도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잘 지내? 그게 전부였다. 나는 지쳤다. 기다리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혼자 괜찮은 척 하는 것도,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도, 이게 사랑인가 싶었다. 아니, 이게 아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12월 1일, 첫눈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나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첫눈 온대요. 시간 되세요? 답장은 2시간 후에 왔다. 미안.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나는 혼자 창밖을 봤다. 눈은 오지 않았다. 예보는 빗나갔다. 우리의 사랑처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끝이든 아니든 확실히 해야겠다고. 준혁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을 기다렸다. 1시간 후 답이 왔다. 알았어. 언제? 내일 저녁? 그래. 12월 15일 목요일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준혁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서? 회사 근처 괜찮아? 우리는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 카페가 아닌 조용한 거리에서.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 5도 하늘은 흐렸고 눈이 올 것 같았다. 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이 아닌 불안함으로. 준혁은 이미 와 있었다. 코트깃을 세운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준혁이 담배를 피우는 걸 처음 봤다. 왔어? 그가 담배를 끄며 말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 5분쯤 걸었을까? 준혁이 멈춰섰다. 나도 멈췄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준혁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뭐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 처음엔 정말 좋았어. 너랑 있으면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고 행복했어. 나도. 근데 요즘은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일도 바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2주 늦은 첫눈. 준혁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솔직하게 말해줘. 마음이 변한 거지?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머리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상했다. 예상했던 답인데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문제야. 그런 말 하지 마. 감정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잘못도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점점
더 세게 하얗게 쌓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10월쯤부터인 것 같아. 일이 바빠지면서 여유가 없어졌고 너한테 신경 쓸 힘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자꾸 미안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어. 그런데 그 미안함이 쌓이다 보니까 너를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 이상하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긴 해? 아직 좋아해. 그런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차라리 싫어졌다고 하면 깔끔했을 텐데. 아직 좋아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니. 그게 더 잔인했다. 그럼 이제?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한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억지로 이어가는 건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래, 알겠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나도 고마웠어. 진심으로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길지 않은 짧은 포옹. 준혁의 품에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몇 방울이 흘러내렸다. 준혁이 느꼈는지 모르겠다. 느꼈다면 모른 척 해줬는지도 모르겠다. 잘 지내. 준혁이 말했다. 너도 행복해. 너도 행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돌아보면 다시 붙잡고 싶을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 9개월 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다. 5장. 다시 봄. 혼자라는 이름의 시작. 그리고 1년이 흘렀다. 2025년 3월 17일. 정확히 1년 전 준혁을 처음 만난 그날과 똑같은 날짜였다. 나는 다시 카페 봄날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같은 자리, 하지만 맞은편은 비어 있다. 커피는 여전히 쓰고 벚꽃은 다시 피었다. 겨울은 힘들었다. 12월, 2월, 2월. 3달 내내 마음의 감기를 앓았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다 잠드는 일상. 그 속에서 준혁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면 심장이 뛰었다. 카페에서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 좋아하던 노래가 들리면 멈춰 섰다. 모든 게 그를 떠올리게 했다. SNS는 차단하지 않았다. 가끔 그의 피드를 봤다. 일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다. 사진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아팠다. 1월 중순쯤이었나? 우연히 강남역에서 준혁을 봤다. 정확히는 준혁의 뒷모습을 봤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백팩을 메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몇 초간 멈춰서 있었다. 부르고 싶었다.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냥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또 울었다. 2월 말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친구가 계속 설득했다. 네가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봐. 안 맞으면 말고. 결국 나갔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았다. 하지만 설레지 않았다. 계속 준혁과 비교하게 됐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 만남은 정중히 거절했다. 3월이 오자 봄도 함께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작년처럼, 그 전년처럼, 언제나처럼 계절은 사람의 마음 따위 상관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곳에 다시 왔다. 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추억을 되새기려고? 아니면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아니면 정말 혹시나 준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든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준혁이 아니다. 당연하다. 올 리가 없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곳에 올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나는 계속 기다린다. 3시, 30분, 4시 커피를 2잔 더 시켰다. 바리스타가 이상하게 쳐다본다. 상관없다. 5시가 되자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창밖에 벚꽃이 석양빛에 물든다. 정말 아름답다. 작년에 준혁과 함께 봤던 그 풍경점 지금은 혼자 보고 있다. 이제 그만 가야지. 가방을 챙기려는데 문이 열린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든다. 하지만 준혁이 아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온다. 손을 잡고 웃으며 작년에 우리 같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계산을 하고 계단을 내려간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흩날린다. 작년에 준혁과 한강을 걸을 때처럼 휴대폰을 꺼낸다. 준혁의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다. 삭제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그의 이름 위에 머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해볼까?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결국 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걷는다. 집으로 가는 길, 한강을 지나간다. 작년에 우리가 손을 잡았던 그 길. 지금은 혼자 걷는다 하지만 괜찮다. 익숙해졌다. 혼자라는 것에. 사실 거짓말이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다.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외롭다. 준혁이 보고 싶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다시 손을 잡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그 순간으로 우리는 끝났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연다. 벚꽃 향기가 들어온다. 달콤하고 쓸쓸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디지털이 아닌 실제 사진을 인화해서 모은 앨범. 한강에서 찍은 사진. 준혁이 웃고 있다. 나도 웃고 있다. 양양 바닷가. 사진뼈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단풍길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그때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한다. 빈 페이지다. 앞으로 채워질 페이지.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추억들로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준혁과의 추억도 조금은 덜 아플 것이다.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앨범을 덮고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와인을 한 잔 따른다. 발코니 문을 열고 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선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쓰지만 괜찮다. 이제는 쓴맛도 견딜 수 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온다. 친구의 메시지다. 내일 저녁 시간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그래, 좋아. 생각해보니 요즘 친구들을 소홀히 했다. 준혁과 헤어진 후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 있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할 때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살아야 할 때다. 다시 봄이 왔다. 벚꽃은 피고 새들은 지저귀고 세상은 다시 시작한다. 준혁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에게도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때까지 나는 준비할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사랑이 올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창밖의 벚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다. 정말 예쁘다. 올해도 예쁘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쁠 것이다. 계절은 돌고 사랑은 오고 인생은 계속된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들어올린다. 준혁아, 어디서든 행복해. 그리고 고구마웠어. 혼자 중얼거린 말이지만 바람이 그 말을 어딘가로 데려가 줄 것이다. 나는 발코니 문을 닫고 불을 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